작년부터 정말 많이 발전한 분야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죠.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5년 동안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엑스라이더 X200 프로로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전기자전거를 살 때 중요했던 구매 포인트와 이 X200 프로의 사용기를 말씀드릴게요. 전기자전거 구매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첫 번째, 전기자전거도 어쨌든 자전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탈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리고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옆이 하천이었어요.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3분 만에 자전거 도로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자전거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바로 사는 거죠. 자전거를 안 타도 살만한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던 거고, 만약 지금 자전거를 고민 중이시라면 카카오맵에서 주로 이동하는 구간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의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 자전거 도로의 비중이 제법 된다면 축하합니다. 자전거를 탈 만한 충분한 환경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AS가 조금 수월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기자전거, 자전거 모두 다 의외로 장고장이 많고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동네 바이크샵은 자기들한테 구입한 자전거가 아니면 까다로운 수리라든지 이런 건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S 지점이 많고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품 퀄리티와 가격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전기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격이 가장 높은 비중은 배터리예요. 국내산 LG 배터리나 삼성 배터리가 가장 좋고 당연히 가장 비싸요.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는 거는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출퇴근 용도로 쓰면서 충전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대용량 국내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 자전거를 찾게 되면 아무리 싸도 100만 원 후반, 대부분 2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에 있어서는 이 배터리 탈부착이 정말로 편의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저는 탈부착이 안 되던 제품에서 탈부착이 되는 제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체감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브레이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상당히 무거워요. 대부분 20-30kg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저렴한 V자형 브레이크로는 이 묵직한 자전거를 세우기에는, 빠르게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요소들은 전부 다 사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다 반영하면 전기자전거의 초기 구입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만족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이 엑스라이더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리뷰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엑스라이더 X200 프로 48V 20A의 배터리, 500W 출력의 모터를 가지고 있고 파스, 스로틀 모두를 지원하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국내 생활안전법상 최대 25km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30kg을 넘지 않아서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요. 스로틀 모드가 있기 때문에 헬멧은 의무 착용이고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가격은 299만 원. 단순 가격으로 보면 제법 비싸죠. 근데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납득은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품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 입고되는 물량들은 아마 곧 완판이 될 겁니다. 세상에 참 돈 많은 사람 많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를 무게가 도착했습니다. 예쁘네. 이건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자전거는 이렇게 조립이 돼서 왔고요. 야, 이거 모파가 왜 이래? 1단으로도 충분한데요? 1단으로도 너무 충분해. 장난 아닌데요, 진짜? 와. 야, 순간적인 파워가 진짜 좋다. 이거 올라갈 때는, 손을 밀 때는 무거워. 처음 전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1단으로 쭉 다니시다가 고속주행 올라타면 이제 3단으로 바꿔서 스로틀 당기는 식으로 운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되게 상당히 오르막길인데 엄청 잘 올라가요. 스로틀만으로.
X200 프로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첫 번째는 결국은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그냥 일반 전기 자전거보다 자토바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예뻐서 사는 겁니다. 펫바이크, 레트로 바이크의 디자인을 가졌지만 전기로 동작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미래가 섞인 묘한 느낌을 주고요. 페달이 달린 자전거면서 전기를 사용한 운송수단이면서 개성 있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토바이류들은 브랜드마다 어떠한 조합으로 디자인의 완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판매 여부가 갈리는 느낌입니다. 한 달 정도 탔는데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려가지고 오늘부터 좀 해가 뜨고 풍경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 X200 프로는 자전거 도로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예요. 출퇴근 거리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이러면 진짜 편하죠. 그냥 이거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요 맛에 또 이 한강 보면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벨을 한 번씩 눌러야 되는데 이 벨 소리가 엄청 커요. 한번 눌러볼게요. 일반 도로에서나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자전거용 벨을 하나 달긴 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스로틀도 당기지 않고 크루즈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24km를 딱 찍어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 편해서 이거 왜 국토종주나 막 전국 일주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이해가 돼요. 1시간 반 정도를 뭐 앉았다가 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장통이 자전거에 비해서는 좀 없는 편이긴 하지만 엉덩이가 좀 넓으신 분들은 당연히 엉덩이 안쪽에 통증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오랫동안 타게 되면. 근데 자전거 안장통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서 조금씩 엉덩이를 옮겨가면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운송수단의 핵심은 뭐예요? 잘 가고 또 잘 서야죠. 배터리 성능, 모터 파워가 중요합니다. 자전거 프레임은 국내 설계, 중국 생산인데요. 배터리는 국내산 볼턴 제품에 LG의 정품 배터리 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는 20A시로 일단 파스 기준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페달링을 전제로 하는 최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최대 주행거리는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터는 48V 500W 출력을 갖고 있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값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 출력값이 높으면 쉽게 말해서 이 오르막을 등판하는 파워, 이 힘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존에 제가 타던 250W 전기 자전거는 사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거의 제 다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던 반면에 이 제품은 모터가 쳐주고 제가 페달링으로 약간의 보조가 들어간다 정도로 입장이 좀 바뀐 느낌입니다. 등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가보죠. 네, 이 정도는 뭐 우습네요. 네. 자전거를 사서 내가 원하는 파츠 하나하나씩을 새롭게 달면서 커스텀을 하는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냥 애초에 부품이 좀 좋게 나와서 손을 크게 안 대고 그냥 출고 상태 그대로 좀 탔으면 좋겠거든요. 이 X200 프로가 딱 그렇습니다. 애초에 거의 풀옵션이다 라는 느낌의 세팅을 가지고 출고가 됩니다. 펀치맨 V타이어가 기본이고 이게 앞뒤 합치면 대략 한 30만원이 조금 안 되죠. LED 라이트, 도난 방지 알람도 기본 장착이에요. 이 회사가 좀 재밌는 게 구매자들이 사자마자 도난 경보 알림, 뭐 뇌울림 이런 거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다음 버전에서는 그런 거 굳이 구입할 필요 없이 기본으로 넣어버려요. 전원을 켤 때도 키박스를 달아버려서 열쇠가 있어야만 전원이 켜지고요. 이게 다 올해 24년형에서 추가된 옵션입니다. 이 제품 무게가 또 3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텍트로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킥스탠드 하나까지도 디자인을 봤을 때 대충 선택을 하는 모습이 없죠. 서스펜션도 전면은 유압식 서스펜션, 후면은 에어 서스펜션이라 지금 봤던 타이어부터 서스펜션까지 총 파츠의 가격이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면 100만원 중반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파츠들입니다. 기본가가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내가 요거 하나하나 사서 다니면서 업그레이드할 그런 수고는 조금 덜하게 됐다는 점. 이렇게 기본 구성이 좋으니까 제가 타던 자전거에서 넘어갈 때 체감이 상당히 컸고요. 이런 만족감이 타면 탈수록 좀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모든 취미 분야의 어떤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중간에서 자꾸 뭐 이것저것 해보지 말고 그냥 한 방에 가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와닿는 전기자전거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또 없을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쉽게 느꼈던 점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배터리 충전기의 출력값입니다. 이 출력값이 2A인데요 20A의 배터리를 0부터 100까지 충전하려면 총 10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평소에는 배터리를 100에서 0까지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의 시간이면 충전이 다 완료가 되지만 장거리를 많이 다니거나 뭐 국토종주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충전 시간입니다. 역시 별도 구매로 5A 출력의 고속 충전기를 판매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애초에 기본 충전기 대신 고속 충전기를 출고 시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더라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안장 높이 조절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장 높이를 세팅을 할 때 무릎 부상을
막기 위해서 무릎이 좀 안쪽으로 많이 꺾이지 않게끔 높이를 좀 높게 세팅을 하거든요. 높이 조절 액세서리도 팔아요. 하지만 키마다 디테일하게 조절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디자인 특성상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안장을 막 조절할 수는 없다 보니 좀 생기는 문제지만, 여기서 또 이 제품의 목적과 용도가 좀 보이죠.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운동용으로 설계된 건 아닙니다. 즉 페달링이 메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페달링은 보조일 뿐 이동수단, 라이딩의 즐거움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자전거로 살을 빼겠다, 하체 힘을 더 키우겠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에 완전 집중해서 사는 그런 목적보다는 점점 좋아지는 날씨에 내가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이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한 제품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 자전거에 대한 구매 포인트와 엑스라이더 X200 프로에 대한 가벼운 사용기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